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이른바 워라밸 바람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생산성 향상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이마트에는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올해부터 PC 강제 종료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했고 현대백화점은 반의 반 차인 2시간 휴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업무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과 오후 2시에서 4시를 집중 근무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흡연실도 폐쇄되고 잡담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1시간 먼저 퇴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대적 흐름이지만 생산성 하락과 근로자 소득 감소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는 제조업체들이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도입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렇게 근로복지와 관련돼서 혹시 올해 발표를 좀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에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해야 되겠죠. 단순히 근로시간만 줄일 경우 매출과 고용 여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생산성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괴롭힘과 폭언 등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15개 과제를 제시하고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 대학병원이 연례 체육 행사 때마다 소속 간호사들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장기자랑 행사에 간호사들을 강제 동원한 병원 측의 갑질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처럼 직장 내에 만연한 인권 침해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출범 3개월을 맞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괴롭힘과 폭언, CCTV 감시 등 일터 인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이를 포함해 노동행정과 근로감독, 노사관계와 권력 개입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9월 폐지된 양대지침 등 잘못된 행정입법의 절차와 체불행정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노동계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여부 등 노동개혁 외압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과제별로 전담위원을 지정하는 한편 위원들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위원을 포함한 조사 전담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과제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계기사 최모 씨는 건물 냉난방기기 관리를 할 직원을 뽑는 A회사에 입사 지원했다가 대머리라서 채용을 거부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최 씨는 인사팀장으로부터 대머리여서 일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탈모로 대머리가 된 건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인데도 채용에 불이익을 주거나 가발 착용 의사를 확인한 건 고용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원 강사가 되기 위해 찾아온 여성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성폭행한 20대 학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강사 자리를 얻기 위해 원장이 주는 음료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개인 교습으로 유명세를 얻은 29살 A씨는 수년 전부터 직접 보습학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A씨의 범행이 본격 시작된 것은 2015년 말로 학원 강사 면접을 보러 온 20, 30대 여성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준 뒤 피해자가 잠들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수면제는 병원에서 불면증을 핑계로 처방받아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1년간 확인된 피해자만 12명에 달했는데 피해자들은 강사 자리를 얻기 위해 원장이 주는 음료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진술이 일관되는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A씨의 진술은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반성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2015년에도 경기도의 한 카페 사장이 여종업원 10명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에 대해 법원은 잇따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혜진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과세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상 거래소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가능한 부분이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실장은 또 유럽연합 EU가 한국을 조세 비협조 지역에 포함시킨 문제와 관련해 1월 중으로 제외되는 쪽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EU 측이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에 대해 약속을 할 경우 오는 1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의 40% 이상을 수출이 차지합니다. 수출 실적이 한 해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주는 구조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그 덕에 3% 이상 성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올해도 3% 성장이 가능할까요? 장밋빛 전망과 회의적인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국제통화기금 IMF 등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0%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6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한국은행도 올해 3%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잠재 성장률 수준인 한 3%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건 지난해 반도체가 이끈 수출 호조가 올해도 이어질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 중 반도체 한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17%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출이 3% 경제 성장을 이끌 만한 수준일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수출의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은 데다 최근 원화 강세 탓에 세계 시장에서 국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경제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F나 이런 데서 전망을 하고 있는 숫자들은 상당히 그 반도체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경기가 이 금년처럼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겠느냐. 특히 금리 인상이나 유가 상승 등이 내수와 경상수지를 악화시켜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경제 성장 과실이 일부에만 집중되면서 가계뿐만이 아니라 기업 역시 양극화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64만 5,061개 법인의 평균 세무상 소득 금액은 3억 3,440만 원이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상위 10% 법인의 전체 소득 금액은 281조 9,089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이들의 법인당 평균 소득 금액은 43억 7,030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했습니다. 반면 하위 10% 법인의 평균 소득 금액은 13억 3,260만 원 적자로 적자 폭이 전년보다 8,770만 원이나 확대됐습니다. 부모가 부자인 사람을 보고 흔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죠. 실제 이처럼 1억 원 넘게 증여받은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특히 10대 금수저는 전년보다 3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2016년 1억 원 넘게 증여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해 전보다 1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구간별로 보면 대부분 10억 원 미만이었지만 50억 원 이상 증여받은 사람도 400명이 넘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연령대는 40대, 50대, 30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은 10대가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일명 10대 금수저가 확 늘어난 겁니다. 10살이 채 안 된 아동 가운데서도 1억 원 이상을 증여받아 가진 사람이 715명이나 됐습니다. 이 같은 조기 증여는 자산 가치가 커지기 전 미리 재산을 넘겨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려는 절세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유독 대기업 총수 일가에 거액의 주식을 보유한 아이들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 성인의 주식 배당 소득이 9,415만 원인 반면 미성년자는 3천만 원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는 증가하는 반면 빈곤층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빈곤 탈출률은 5%에 불과해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네, 월 2,800만 원 이상 고액 봉급자들은 올해부터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최고 소득세율을 올린 세법 개정에 따른 건데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제기된 닷새 세금 물납 의혹이 커지면서 비상장 주식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워집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부자 증세안을 담은 소득세법의 국회 통과로 과표 3억 원, 월급여 2,800만 원 이상 슈퍼 월급쟁이들은 올해부터 원천 징수 세금이 오릅니다. 과표 3억 5천만 원이면 1억 1,460만 원으로 연 100만 원가량, 과표 8억 원은 1,000만 원가량 더 내는 겁니다.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 양도세 중과 대상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원래 세율은 50%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이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다주택자 역시 집을 팔면 추가 세율이 붙지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외 지역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됩니다. 4월부터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은 비상장 주식 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세보다 적을 때 부족분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 가족이 이 전 대통령 관련 논란이 불거진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바람에 세금을 못 걷고 있는 문제를 겨냥한 겁니다. 한창 인기몰이 중인 소규모 맥주업체의 세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출고량 100kl 초과 200kl 이하 맥주는 기존의 40%만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60%로 경감률이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세율은 72%로 그대로지만 과표가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부가세 대리납부제 도입으로 카드사는 유흥주점 대신 결제액의 110분의 4를 세금으로 내고 사업자는 이 금액의 1%를 공제받습니다. 또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골프 연습장 등이 추가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가전 IT 박람회인 CES 2018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9일 나흘간 일정으로 공식 개막합니다. 올해 CES의 슬로건은 스마트 시티의 미래로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약 4,000개 기업이 참가하며 방문객은 1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등 우리나라에서도 200여 개 업체가 글로벌 유력 업체들과 업계를 나란히 하며 올 한 해 글로벌 시장을 이끌 첨단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오늘을 데이터로 알아보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취업난이 악화되면서 취업 준비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70만 취업 준비생의 정신적이고 또 경제적인 스트레스도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취업 준비생들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대학생들을 고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이라고 부르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뜻인데요. 취업을 위해 각종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취준생 1,467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생의 건강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취준생의 81%가 평소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을 한 건데요.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10% 높은 응답률을 보이면서 건강관리를 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취준생 10명 중 무려 8명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취업 준비가 장기전이 되면서 체력과 또 건강이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해서가 66.7%의 응답률을 보이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영양가 있는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할 뿐더러 경제적인 이유로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취준생의 83.1%가 하루 한 끼 이상을 굶는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그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먹는 거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취준생들의 사정이 어떻길래 식사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네, 이 잡코리아와 알바몬의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취업 준비생의 월 평균 생활비는 62만 9,058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비의 44%인 27만 8,289원을 취업 준비에 쏟다 보니까 그 밖에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24.9%는 생활고 수준의 극심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을 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많은 취준생들이 건강을 포기하고 컵밥이나 편의점 도시락과 같은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기본적인 식사조차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다른 부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들도 살펴봤는데요. 이 체력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운동을 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9.6%에 달했고요.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못해서가 45.5%를,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어서라는 이유도 37.1%에 달했습니다. 네, 사실 복수 응답이다 보니 이 중에 몇 가지가 겹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걱정인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제 컨디션에도 악영향을 끼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취준생 중에 상당수가 건강상의 문제를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취준생 중 절반에 가까운 47.7%가 만성 피로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수면 부족이나 과수면과 같은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응답 역시 35%에 달했고요. 여기에 정서적인 침체, 또 손목과 어깨 결림과 같은 근육통, 또 두통 및 편두통을 겪는다는 취준생 역시 상당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다시 취업 준비가 조금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럴 때는 같은 취준생들의 예를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이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답한 취준생들의 건강 비결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강관리를 잘하는 취업준비생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는 건 바로 충분한 수면이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잠이 보약이라고 역시 충분한 수면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취업준비생이 많았군요. 네, 그 밖에도 취업준비생이 응답한 건강관리 노하우 중에는 일정 시간 이상 꾸준히 땀을 흘리면서 운동한다와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등의 스트레스 관리가 있었는데요. 비록 열악한 상황 속에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충분한 수면과 일정한 운동, 그리고 적당한 휴식만으로도 충분히 건강관리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싶다면 각 지역의 보건소마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물론 조급한 마음이 들겠지만 자신의 몸을 챙기는 것 역시 취업 준비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늘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비타민이 되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